자, 대신증권에서 하이리스크 로우 리월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요. 이거 인터넷에다 그냥 에코프로빈 검색하시면 다 요런 유형의 기사가 뜰 겁니다. 근데 정작 요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이 본문을 보면 조회수가 28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심지어 하나가 접니다. 업로드 시간을 보면 5월 6일 5시 20분이니까 주말에 출근하셔가지고 리포트 쓰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리포트든 부정적인 리포트건 배울 게 있으면 읽어보는 편인데 솔직히 원래의 성격이라면 저는 이렇게 딱 튼 다음에 쭈르륵 내려가지고 너무 많은 숫자와 너무 많은 차트밖에 없다 싶으면 읽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읽지 않는 리포트인데 그냥 뭐 관심 있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또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한번 봤습니다. 미리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말씀드릴 텐데 내용 자체가 크게 뭘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실제로 요게 끝입니다. 요거 외에는 다 차트랑 숫자이고요. 요번에 마켓 퍼폼으로 투자 의견을 바꿨고 27만원 목표 주가를 잡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맨 밑에 내려보면 지금까지 이 회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요. 2020년 7월부터 쭉 버이였어요. 버이 하고 목표 주가 쭉 올리다가 2022년 5월부터 유난히 15만원대의 주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그러다가 요번에 딱 올렸죠. 연초에 주가가 빵 올랐잖아요. 그래서 요걸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목표 주가가 올라갔을 뿐이지 회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쭉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27만원 설정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중요하게 나오는 게 마켓 퍼폼이라 돼 있잖아요. 마켓 퍼폼이 뭘까요? 마켓 퍼폼이라는 거는 시장이 있으면 이걸 기준치 잡아가지고 얘보다 뛰어나면 아웃퍼폼이라 부르고요. 요거보다 덜하면 언더퍼폼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마켓 퍼폼은 시장만큼은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즉 마켓 퍼폼이라는 단어는 시장이 오르면 오를 거고 떨어지면 떨어질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최근 연초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얘는 시장이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오른 경우도 있었고 시장을 추종한다는 느낌보다는 시장을 견인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조금 단어의 어감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 퍼폼이라는 단어보다 마켓 메이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 종목을 지나치게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코스닥 내에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견인한 효과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시장을 갑자기 얘네가 양전하면서 같이 양전하고 2차 전지 종목도 쭉 오르고 그런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마켓 퍼폼보다 마켓 메이킹이 일단 이 리포트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차트 딱 보니까 아, 요건 요런 상태인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싶겠지만 사실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근거 없이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근거를 제공하긴 했지만 저는 사실 설득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 리월드 관점에서라는 거는 어렵게 말했지만 내가 넣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리월드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타점이 여긴데 요만큼 먹으려고 내가 요만큼 리스크를 감안해야 돼?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분석의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래서 뭐 판가 대비 혹은 뭐 리튬 가격, 뭐 수산화 리튬 아니면 뭐 이 기술력이 어떻다 저쩌다 뭐 이런 표현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요. 기사 중에서는 이 PT양 판매량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 되게 지적하는 것도 있는데 요건 좀 잘못된 게요. 제가 바로 직전의 영상에서 에코프로의 2023년 1분기 실적 발표에 관련된 설명들을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조회수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서 에코프로비엔 전체 매출량 대비해서 PT, EV,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얘는 거의 안 보이죠. EV양 매출이 굉장히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실제로 향후에 EV양 매출은 증가하겠지만 PT 쪽은 유지되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전체 비중을 따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메인으로 잡고 있는 게 EV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2023년 1분기 실적에서 EV양 매출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게 80%였습니다. 그러니까 얘 오르면 오르고 얘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원인은 아니고요. 향후에 PT량은 수요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한다. 에코프로 측에서 말씀했던 내용이 요거였어요. 경기 둔화로 인해서 PT량 매출은 좀 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 둔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EV향은 오히려 증가했거든요. 근데 메인이 EV향이니까 EV향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요번에 판가 관련돼서도 판매하는 단가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요거에 대해서 리튬 가격 하락분이 레깅 반영되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게 뭐냐면 리튬을 10원일 때, 20원일 때, 30원일 때 했어요. 나의 지금 현 시점이 여기에요. 난 요걸 가지고 가공하는 게 아니라
회계적으로 인식할 때는 과거에 내가 가져와서 재고에 쌓여 있는 것 중에서 얘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네, 회사 측에서는 이 판가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판매 가격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를 끌어오니까 리튬 가격 하락분을 레깅 반영해서, 레깅이라는 건 렉 알죠, 렉. 그러니까 질질 끌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리튬 가격 이렇게 표현되는 게 탄산 리튬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반영해야 되는 건 수산화 리튬이에요. 근데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의 실시간 추이 이런 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더라고요. 빨라야 5일 기준으로 보여주고 느리면 한 분기마다 한 번씩 보여주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피해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나 회계적으로 인식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얘네한테 매출이 많이 인식되고 그 안에서 이익성이 확보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수요가 계속 나오느냐 그만큼 수주가 들어오느냐 여서 당장 중요한 거는 이런 피해 움직임에 대한 그걸 어떻게 반영하냐 보다는 실질적인 수주가 더 나오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재고 자산이 얼마 있는지 혹은 잉여 현금 흐름이 얼마 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수주가 얼마나 나오고 이 회사가 수요 있는 것들을 생산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 다음 내용들을 쭉 내려보면 다 영업 실적에 대한 내용들, 추정치에 대한 변경들 이런 거 나오고 솔직히 이런 것들 봐도 잘 몰라요. 이거 봐도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가장 보기 편한 건 이렇게 직관적인 차트잖아요. 그냥 A랑 B 딱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 근데 여기도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ER 차트랑 PBR 차트 보는 게 어떻게 되냐면 20, 30, 40, 50, 60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일 편하게 보는 게 중간 값을 뉴트럴로 보고 중립으로 보고 여기를 싸다, 매우 싸다, 비싸다, 매우 비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2021년 중반쯤에 말쯤에죠. 여기 고점 60대 찍고 저점 결국에 결과론적으로는 얘의 기준에서 본다면 20과 30 사이에서 매수를 하고 40, 50, 60 여기서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PER 차트, PBR 차트는 미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추정치를 반영할 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나올 수 있는 수주 공시나 아니면 전체 캐파 증가에 따라서 얼마나 얘네가 확장될 수 있는지도 다 추정치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수치 차트에서만 보면 얘가 지금 저항값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확장을 해서 보면 요 기울기잖아요. 이 60이라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가 얘가 요 수치가 아니라 요렇게 증가한다 합시다. 그러면 아직 저항값이 찍은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도 이걸 다 확장시켜주고 60이 여기 가고 예를 들어서 50이 한 요 정도 가고 하면 아직 저항값에 다 도달한 게 아니죠. 이렇게 휘게끔 만드는 게 결국엔 대규모 수주 공시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주주분들도 수주 공시 관련된 걸 기다리는 이유가 기존에 유지해 왔었던 이런 기준치들을 확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상하는 거로는 한 3개월 내로 그러한 공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PER 차트보다 조금 덜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게 PBR 차트인데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북밸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쌓여가는 자산 가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얘는 당장 수주 공시가 나왔다 해서 이게 확 휘진 않아요. 그래 보시다시피 이게 변하는 주기가 거의 1년 단위로 변하죠. 꺾이는 게. 그렇죠? 자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13배, 14배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것도 딱히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건 없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유럽에서는 어떻고 미국에서는 어떻고 여기서 어떤 수요가 있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고 건식 공정이 어떻고 IRA에 대한 영향들 IRA 이후에 CRM에 대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런 거 리서치하기 귀찮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궁금한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다 이렇게 가격 관련된 내용들만 나오니까 답답하죠. 대충 하려는 게 아니라 다 봐도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 이걸 보는 것보다 회사 측에서 제공한 이 내용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훨씬 더 잘 나와 있고요.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거를 혹시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거 본문도 한번 읽어보시는 추천드릴게요.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공식 자료이고 이 안에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글쎄요. 크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진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그 외에 기업 및 경영진 현황, 부분별 매출 비중 나왔던 거죠. 이게 22년도 기준인데 아까 1분기 나온 거 보시면 알겠지만 80%예요. EV향 59%는 22년 기준입니다. 글로벌 EV 판매량, 배터리 출하량 이런 건 나오는데 요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리포트가 있었구나. 내가 스쳐 지나가다 본 그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 리포트가 별 내용 없구나.
라고만 이해하시고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